범인을 꼭 잡고 말겠어. 세상에, 오장미는 이제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학 따위 필요 없었어요. 엄마를 괴롭힌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장미가 오복길에게 물었습니다. 별장지기가 봤다는 깡패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는 게 있냐고 캐물었어요. 복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별장지기 말로는 검은 승용차를 타고 있었다고, 두세 명 정도 됐다고 회상했어요. 장미가 메모했습니다. 검은 승용차, 두세 명의 남자. 단서가 너무 적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당시 그 별장 근처를 조사하겠다고. 30년이 지났지만 혹시 모른다고 다짐했어요. 강백호가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장미가 고마워했습니다. 백호 씨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함께 가자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30년 전 사고가 일어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린 씨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이었어요. 오장미가 움직이고 있어. 모두 다 감시해. 한편 채화영은 이강혁을 통해 장미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유학을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고 불안해졌어요. 채화영이 강혁에게 물었습니다. 장미가 뭘 하고 있냐고, 요즘 어디를 다니냐고 캐물었어요. 강혁이 보고했습니다. 장미가 30년 전 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깡패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미가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채화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미를 막아야 한다고, 절대 진실을 알면 안 된다고 다그쳤어요. 강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건가요? 채화영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장미를 드림그룹으로 끌어들이자고, 가까이 두고 감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혁이 의아했습니다. 적을 가까이 둔다고요? 채화영이 설명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무엇을 조사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래야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장미에게 드림호텔 레스토랑 일자리를 제안하겠다고, 정식 스카우트 제의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마서리는 진홍주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강준호를 본관으로 초대하라고 지시했어요. 홍주가 의아했습니다. 왜 준호를 집으로 부르냐고, 무슨 계획이냐고 물었어요. 설인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준호와 가까워지면 할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할 거라고, 그럼 자신은 집을 나가게 되고 홍주 엄마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말했어요. 홍주가 이해했습니다. 설인이 결혼해서 나가야 산월이 안주인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홍주가 동의했습니다. 알겠다고, 마 회장님께 준호를 초대하자고 제안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진홍주는 마대창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드림호텔 총괄 셰프 강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설인과 인연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마대창이 흥미로워했습니다. 준호가 괜찮은 청년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어요. 설인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오장미와 강백호는 30년 전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황폐한 건물이었어요. 장미가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꼼꼼히 살폈어요. 백호가 물었습니다. 무얼 찾는 거냐고, 30년이나 지났는데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한다고,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두 사람은 별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마다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때 백호가 소리쳤습니다. 장미 씨 이것 좀 보라고, 뭔가 발견했다고 외쳤어요. 장미가 달려갔습니다. 백호가 창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글씨가 보였어요. 드림그룹 이사 이강혁. 장미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강혁. 지금 채화영 대표의 비서 그 사람. 백호도 놀랐습니다. 30년 전부터 드림그룹에 있었다고요? 장미가 명함 뒷면을 봤습니다.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1996년 3월 15일, 별장 최종 점검. 장미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6년 3월 15일. 엄마 사고가 난 날이었어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라고, 이강혁이 사고 당일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외쳤어요. 장미가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이강혁을 찾아가겠다고,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강준호는 마대창 회장의 초대를 받고 드림그룹 본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마대창이 준호를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라고, 우리 호텔의 자랑이라고 칭찬했어요.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영광이라고 대답했어요. 식사 자리에는 마서린도 있었습니다. 서린이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준호 셰프 소문 많이 들었다고, 요리가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준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라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마대창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말했어요. 준호와 서린이 잘 어울린다고, 나이도 비슷하고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냐고, 부끄럽다고 연기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이 자리가 일종의 맞선이었나요? 진홍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서린 언니와 준호 셰프가 정말 잘 어울린다고, 보기 좋다고 추임새를 넣었어요. 준호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웃으며 넘어갔어요. 식사 후 서린이 준호에게 정원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요. 서린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시래프님 덕분에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오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회가 되면 또 오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장미 생각이 났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드림호텔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다음 날, 채화영은 직접 오장미의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채화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미가 놀라서 인사했어요. 채화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미 씨에게 좋은 제안이 있다고, 들어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의아했습니다. 무슨 제안이냐고요? 채화영이 설명했습니다. 드림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정식 요리사로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장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드림호텔이라고요? 대표님이 저를 스카우트 하신다고요?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미의 요리 실력을 높이 산다고, 우리 호텔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칭찬했어요. 장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채화영이 왜 갑자기 자신을 스카우트하는 걸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뽑으시는 거냐고, 더 실력 좋은 요리사가 많지 않냐고 캐물었어요. 채화영이 대답했습니다. 장미의 한식 실력이 특별하다고, 특히 반찬 레시피가 독보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장미가 고민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지만 채화영을 믿을 수 없었어요. 채화영이 압박했습니다. 급여도 좋고 복지도 좋다고,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강조했어요. 장미가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답하겠다고, 중요한 결정이라 신중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이 동의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어요. 채화영이 나간 후 장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이 왜 자신을 가까이 두려고 할까요? 감시하려는 건 아닐까요? 장미는 강백호에게 채화영의 제안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백호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백호가 장미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백호가 제안했습니다. 드림그룹에 들어가라고, 오히려 기회라고 말했어요. 장미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채화영의 함정일 수도 있는데요. 백호가 설명했습니다. 맞다고, 함정일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미가 진실을 밝히려면 드림그룹 내부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강혁을 조사하고 30년 전 일을 파헤치려면 내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장미가 이해했습니다. 적진에 침투하는 것이었어요. 백호가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채화영이 감시할 테니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경고했어요. 장미가 결심했습니다. 드림호텔에 들어가겠다고, 내부에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강남봉은 계속해서 채화영과 아들 준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어요. 남봉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준호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있다고, 요즘 왜 그러냐고 걱정했어요. 남봉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없냐고,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냐고 캐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일은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남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준호를 쫓아내려 한다는 건 말이에요. 남봉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채화영 편에 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봉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고 약속했어요. 준호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남봉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아빠 마음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남봉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채화영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아들을 위해 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오장미는 드림호텔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 이강혁과 마주쳤어요. 장미가 호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반대편에서 걸어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강혁이 장미를 알아봤어요. 강혁이 인사했습니다. 오장미 씨 맞냐고, 오늘부터 출근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잘 부탁한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미는 강혁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장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사님이 30년 전부터 드림그룹에 계셨냐고, 오래 근무하신 거냐고 캐물었어요. 강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거의 30년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미가 더 물었습니다. 그럼 1996년에도 회사에 계셨냐고,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 추궁했어요. 강혁이 경계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어요. 장미가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선배님 경력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강혁은 불안했습니다. 장미가 뭔가 조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혁이 자리를 떴습니다. 일이 있다며 황급히 사라졌어요. 장미는 강혁의 반응을 유심히 봤습니다.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이강혁, 당신이 30년 전 그날 별장에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장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강준호는 새로운 요리사가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오장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장미 씨가 여기 어떻게 온 거냐고, 입사했다고 들었다고 확인했어요. 장미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드림호텔에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준호가 반가워했습니다. 잘 됐다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환영했어요. 장미도 기뻐했습니다. 준호 셰프님 밑에서 배울 수 있다니 영광이라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어요. 준호가 장미를 주방에 소개했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에게 새로운 동료라고,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장미는 드림호텔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경계했어요. 채화영과 이강혁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서린은 드림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준호를 보러 온 것이었어요. 서린이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주방에서 장미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서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린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질투가 치밀었어요. 서린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호 셰프 찾아왔다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준호가 서린을 봤습니다. 어서 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서린이 장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분은 누구냐고, 새로운 직원이냐고 캐물었습니다. 준호가 소개했습니다. 오장미 씨라고, 훌륭한 요리사라고 칭찬했어요. 서린이 장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례한 시선이었어요. 장미도 서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다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장미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저기를 느꼈어요. 서린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주방은 시끄럽다고 나가자고 했어요.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어요. 장미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마서린이구나, 드림그룹 회장 손녀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장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린을 보니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장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했어요. 강혁이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시할까요? 채화영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조사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강조했어요. 강혁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감시하면 장미가 눈치챌 거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채화영이 동의했습니다. 알겠다고, 하지만 놓치지는 말라고 당부했어요. 강혁은 장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장미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했어요. 하지만 강혁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양심이 찔렸어요. 장미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장미가 드림호텔에 입사한 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장미를 돕고 싶었어요. 백호가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떠냐고, 힘든 일 없냐고 물었어요. 장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준호 셰프님이 잘 챙겨주신다고 말했어요. 백호가 질투를 느꼈습니다. 준호가 장미를 챙긴다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백호가 제안했습니다. 자신도 도와주고 싶다고, 법률적인 문제나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장미가 고마워했습니다. 백호 씨 덕분에 힘이 난다고, 정말 의지가 된다고 감사했어요. 백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장미 씨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장미는 백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고맙고 미안했어요. 엔딩 클라이맥스. 장미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진. 어느 날 저녁, 장미는 호텔 자료실에서 오래된 기록을 찾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드림그룹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장미가 낡은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1996년 자료였어요.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장미가 사진을 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임원들 같았어요. 장미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채화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익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장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여자는 정숙희였어요. 30년 전 엄마가 채화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장미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와 채화영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1996년 2월 드림그룹 별장 준공식. 채화영, 정숙희. 장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드림그룹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화영과 친구였어요. 장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채화영이 30년 전 사고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엄마를 쫓았던 깡패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장미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채화영, 당신이 엄마를 알고 있었군요.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장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장미가 황급히 사진을 숨겼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채화영이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물었습니다. 장미 씨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자료실은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장미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호텔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요리사로서 회사에 대해 알고 싶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채화영이 의심의 눈빛으로 장미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허가를 받고 오라고, 이제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장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사진은 몰래 가져갔어요. 채화영은 혼자 남아서 자료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찾아간 흔적이 있었어요. 채화영이 불안해졌습니다. 장미가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채화영이 즉시 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혁, 자료실에 있던 1996년 자료 전부 없애. 당장. 채화영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복길은 혼자 집에 앉아 30년 전 그날 밤을 더 자세히 떠올렸습니다. 장미가 진실을 찾고 있으니 자신도 기억을 되살려야 했어요. 복길이 눈을 감았습니다. 1996년 3월 15일 밤이었어요. 당시 복길은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던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절벽 위에서 차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복길이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복길이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 아기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복길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갓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복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모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아기 어디 있어? 하는 목소리였어요. 복길이 소리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승용차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복길이 본능적으로 아기를 안고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남자들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아기 찾았어? 없어. 물에 빠진 것 같아 하는 대화가 들렸어요. 복길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남자들이 떠날 때까지요. 한참 후에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복길이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복길이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복길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혹시 자신이 아기를 납치했다고 오해받을까 봐요. 그래서 복길은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임시로 보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오장미였습니다. 복길이 눈을 떴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복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검은 승용차, 그 남자들이 누구였을까?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복길이 결심했습니다. 장미를 돕겠다고 30년 전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추가 장면 이태숙의 변화, 장미에 대한 죄책감. 오태숙은 자신이 장미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태숙이 복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자신이 잘못했다고, 장미한테 너무했다고 고백했어요. 복길이 태숙을 쳐다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다고 장미한테 사과하라고 조언했어요. 태숙이 망설였습니다. 장미가 받아줄까요? 복길이 말했습니다. 장미는 착한 아이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줄 거라고 격려했어요. 태숙이 결심했습니다. 장미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고, 언니로서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태숙은 장미의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장미를 만나러 왔어요. 장미가 태숙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태숙이 장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고백했어요. 장미가 당황했습니다. 언니가 사과를 하다니요. 태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질투했다고, 장미가 착하고 예뻐서 시샘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장미가 태숙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태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앞으로 좋은 언니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자매는 화해했습니다. 염산월과 진홍주는 마대창 회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최종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산월이 홍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회장님과 정식으로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설명했어요. 홍주가 동의했습니다. 그렇다고 설인만 집에서 내보내면 된다고 맞장구 쳤어요. 산월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설인과 준호를 결혼시키면 된다고, 그럼 설인이 자연스럽게 집을 나가게 된다고 제안했어요. 홍주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산월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곧 드림그룹이 우리 것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강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설인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데 마음은 장미에게 있었어요. 준호가 혼자 레스토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설인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요. 반면 장미는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미와 함께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준호가 고민했습니다. 설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두고 봐야 할까요? 준호의 조수가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고민 있으시냐고, 표정이 안 좋다고 걱정했어요. 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준호는 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인에게 친구로 지내자고 말하겠다고, 장미에게 고백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강혁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채화영의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강혁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어요. 강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닐까, 장미한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채화영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거든요. 강혁이 결심했습니다. 일단 장미를 더 지켜보겠다고, 장미가 진실에 가까워지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강혁은 이중 스파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채화영 편인 척하면서 장미를 돕는 것이었어요. 정숙희는 최근 이상한 꿈을 자주 꿨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수키가 밤에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수키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운 꿈 봤어요. 나쁜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복길이 수키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꿈일 뿐이라고 달랬어요. 하지만 수키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 둘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기 지켜야 했어요. 복길이 놀랐습니다. 수키가 쌍둥이를 기억하는 건가요? 수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명은 나쁜 여자가 데려갔어요. 엄마가 못 지켰어요. 복길이 수키를 더 세게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위로했어요. 수키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채화영의 최근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대창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채 대표를 조사하라고,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요. 비서가 며칠 후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채화영이 오장미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대창이 의아했습니다. 오장미? 그 요리사를 왜 감시하는 거죠? 비서가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장미가 1996년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채 대표가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마대창이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19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확신했어요. 마대창이 결심했습니다. 직접 오장미를 만나보겠다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장미가 채화영과 정숙희의 사진을 증거로 추궁합니다. 채화영이 궁지에 몰리고 이강혁이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준호와 설인의 관계가 진전되고 백호가 질투를 느낍니다. 마대창이 장미의 존재를 알게 되고 드디어 DNA 검사를 제안하는데 과연 장미와 정숙희의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